뭐든 시작이 중요하고 기초가 탄탄해야겠죠. 기초부터 단단하게 다져보는 주식 공부, 주식학 개론. 오늘도 강의를 진행해 주실 헤르메스탁 하청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해가 가고 있네요. 너무 빠른가요 지금? 11월, 너무- 12월에? 네, 너무 빠릅니다. 아니, 그리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요. 해야 지금, 됩니까? 네, 네. 이제부터 이제 슬슬 맞아요. 해야죠. 예. 네. 12월 12일 날 말하기엔 또 너무 늦은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는 뭐 이미 다. 네. 네. 그렇습니다. 한 해가 너무나 빠르고요. 이제는 정말 한 해를 정리할 단계 시작이고 실제로 경제연구소 분들, 그렇죠. 네, 제 주변의 분들 막 지금 매일 밤새요. 그렇죠. 내일 전망, 이제 내년 전망, 네, 그렇죠? 정말 네, 리포트 네. 써야 되니까. 네. 네. 맞습니다. 이분들 진짜 밤새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네. 한 12월 초쯤에는 내년도에 뭐 경제 성장률, 뭐 수출 전망, 뭐 이런 거 확 나오는 이제 그런 단계여서 네. 오늘 주식학 개론도 비슷한 궤를 유지하면서 이겁니다. 네. 하창환이 선택한 세 가지 섹터. 그러니까 내년입니다. 내년, 2023년 뜰 주식 주가가 막 대폭등할 하창환 대전망 세 가지 섹터죠.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진짜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귀를 쫑긋 세우시고요. 과연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네. 보니까 결국은 그 업종, 테마, 섹터에 있어야만 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소외가 되면 네.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네. 주가는 움직이질 않아서 네. 네, 어쩔 수 없이. 그 달리는 그 섹터에 가 있어야 그나마 뭐래도 얻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고르는 게 정말 중요한데, 자, 하청환 본부장이 고르는 2023년 유망 세 가지 섹터. 첫 번째는요? 네, 로봇 섹터입니다. 로봇 업종. 네, 사실 세 가지 섹터 중에서 두 가지는 뭐 너무 친숙해서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네.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로봇주인데 사실 무인화가 이 모든 실생활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로봇이라고 칭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키오스크만 되더라도 이제 인력을 벌써 대체하는 흐름들로 엄청나게 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에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미 이 무인 로봇화에 대한 움직임들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또 정부의 정책들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정부에서 4분기랑 내년 초에 제5차 과학기술 기본 계획이랑 미래융합 산업 육성 기본 계획 발표를 예정할 예정인데 거기에서 아마 로봇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될 확률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좀 이슈가 될 수 있고 그다음 최근에 이제 고깃집이나 이런 데 가셔도 로봇이 서빙을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된 지도 조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는 이제 로봇이 안 주면 조금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친숙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로봇 배송 이제 뭐 드론 배송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로봇 기술이 접목이 될 확률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실생활에서 굉장히 좀 다양하게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출산율이죠. 출산율.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네. 출산율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떨어지고 있죠. 지금. 계속 떨어지고 네. 있고 인구 감소입니다. 우리는 순감소 순감소. 국가예요. 네, 그래서 그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앞으로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로봇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출산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서의 좀 기대감도 있고요. 또 이제 올해 로봇 ETF 출범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이제 증시에 들어올 수 있는 유동적인 이런 자금들이 앞으로 예. 더 생길 수가 있겠죠. ETF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앞으로 산업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대기업들이 대거 참여를 하고 있죠. 뭐 삼성, LG 이런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기업들이 주력적으로 이제 로봇 산업에 진출을 선언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협력이라든지 뭐 LG 같은 경우는 이 로보로 시작하는 그 회사를 또 가지고 있죠.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연관을 되어 있고 또 키우고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대감들은 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기업이 진입을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 캐파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로봇을 접근할 때마다 당혹스러운 게 알겠어요. 네. 근데 로봇 기술이 뭡니까? 이게 인공지능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가 로봇 기술이에요? 예, 이게 뭡니까 이게? 그렇죠. 예, 드론도 로봇인가요? 아니면 이게 다 여기에 붙이면 다 로봇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핵심 기술은 또 뭔지 모르겠고. 그래서 사실 이제 로봇이라고 칭하지만 네. 관련된 섹터가 많죠.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 센터도 될 수 있고요. 빅데이터 없으면 로봇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진짜? 그렇죠. 그 예. 빅데이터도 로봇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이제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AI 인공지능, 예. 인공지능이 당연히 있어야 그 데이터를 그쵸. 활용해서 예. 진행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로봇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깡통, 이제 겉 표면을 만든다거나, 이제 이 뭐 관절이 움직여야 되니까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뭐 감속기라든지 뭐 이런 관련된. 그러니까 약간 오프라인틱한 기술도 로봇 기술이죠.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어야 되니까. 로봇이 있어야 되니까. 예. 실체가 있으려면은 결국엔 그걸 만드는 이제 개조 기술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또 거기에 그 재료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가령 아이언맨 수트라고 하면은 그 합금 같은 거 이런 것도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로 될 겁니다. 그래서 로봇이라는 큰 틀 안에 이게 네. 산업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게 연관되는 산업들이 많아야 돼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로봇이라는 큰 테마 안에 정말 다양한 이런 이제 섹터들이 연관이 되어 있고 시너지가 만들면서 그만큼 이제 부가가치가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내년에 이제 확 뜰 종목이잖아요. 네. 업종, 그렇죠. 주가 급등할 업종. 근데 네. 로봇을 고르니까 이게 다 걸리는 거 꼽아온 거 아니에요? 정부 부장 이거 다 걸리잖아요. 아닙니다. 아, 그래서 예, 예. 그 안에서도 네. 특히나 조금 관심을 줄 만한 네. 기업을 몇 개를 좀 뭐 꼽아왔는데 있습니까? 예. 이제 대표적으로 SPG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감속기 관련된 부분에서 좀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정확하게 감속기라는 게 어떻게 쓰이고 어떤 거죠? 사실 이제 뭐 이 로봇을 제작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일단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제가 또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서 다는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학개론이고 공부를 또 해야 되니까 저는 예. 그냥 힌트만 드리고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좀 공부를 더 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SPG는 감속기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레인보우 그러니까 로보틱스 뭐냐 그 어떤 부분인 거죠? 이제 감속기를 뭐 하면 관절이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품? 네. 그럼 약간 오프라인 쪽이에요? 오프라인 쪽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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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합동 로봇이라고 해서 네. 이제 다양한 부분을 합치는 그 이제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개념을 좀 뭔가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 합동 로봇이라고 협동 로봇이라고 좀 이렇게 칭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산업들이 좀 엮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유일 로보틱스 그리고 SPG가 사실 로봇들 중에서는 조금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 그리고 뭐 실적이라든지 향후 성장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해외 기술이 뭐 수출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방위 산업에 좀 엮이거나 이제 여러 가지 부분으로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들이어서 근데 요즘에 기업 이름에 로보틱스가 많죠? 로보틱스는 이게 뭡니까? 로보틱스는 이제 로보에다가 이제 그 틱스를 붙인 거죠. 그게 뭐예요? 예? 로봇 기술을 합병한 뭐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로봇 관련 산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회사 사명에서 그냥 보여주는 거죠. 쉽게 이해를 하자면. 네. 아니 로봇 ETF도 나오고 뭐 그런다고 한다는데 네. 굉장히 좀 이게 너무 범위도 넓고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오히려 뜰 것도 같은데 뭘 찾아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로봇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우선순위로 본다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세 가지 종목 위주의 이런 부분에서 먼저 움직일 것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AI라든지 이제 그런 쪽으로 또 충분히 순환매의 흐름들이 돌 수 있어서 일단 큰 틀에서는 이제 로봇 관련된 그냥 기술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이제 부품을 만들거나 하는 기업들 위주로 먼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관련된 기기가 있어야 사실 그 기술력을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먼저 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뭐 그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메타버스도 거기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요즘에 뭐 버추얼 리얼리티, VR 네. 헤드기어도 누군가는 만들어야 되고 네. 그 맞습니다. 세계에서 뭐 렌즈도 필요하지만 그렇죠. 안에 들어갔을 때 프로그램도 필요한 거고요. 네. 로봇도 인공지능이라든가 또 데이터 센터, 빅데이터 산업도 중요하고 네. 뭐 합금 같은 기술, 그렇죠. 합금 기술, 네, 소재 또 부분. 로봇의 관절 꺾이는 뭐 그런 기술.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온오프라인들 다 네. 주목해라라는 이야기셨고요. 두 번째 2023년에 뜰 섹터는 2차 전지입니다. 네, 그냥 뭐 또 올라요? 더 오른다고. 올해 이렇게 올랐는데? 네, 전 더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이 환경이라는 부분에서 지금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들을 이제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점진적으로 그러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전에는 사실 전기차든 수소차든 인프라 자체가 구축이 안 돼 있어서 물음표가 많이 생겼는데 최근에는 이제 전기차 인프라는 상당 부분 많이 좋아졌죠. 네. 그리고 이제 주요 완성차 업체들 뭐 현대기아뿐만 아니라 뭐 GM이라든지 뭐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2030년을 기점으로 완전한 전기차 전환에 대한 선언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전기차의 생산량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뭐 모빌리티가 UAM이라고 해서 항공우주 관련된 이런 모빌리티가 얼마나 발전을 할지에 대한 물음표는 있지만 그래도 기본 베이스는 아마 차량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내연기관 차량들을 결국엔 전기차나 수소차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양이 엄청나다라는 거죠. 지금 전기차가 한 8%는 됐나요? 10%는 됐나요? 10% 아직 안 됐죠. 네, 안 됐습니다. 예.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8% 7, 8%의 이제 점유율을 가지고도 이런 뭐 양극재라든지 소재 관련된 기업들 실적 보시면 정말 엄청나게 잘 나오고 있고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시장의 캐파가 커지게 된다라면은 거기 안에서 수혜는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올해 나온 건 마지막 시세가 아니다. 시세 분출이 나올 거다.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시세 분출되는 네. 산들 중에서 초입 부분이다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뭐 방송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2차 전지 처음에 이슈가 됐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좀 이 부분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여전히 전 성장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런 이 지위가 저는 굉장히 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LG에너지 솔루션 단연 전 세계 1위 차지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소재 기업들에 대한 이미지는 지금 굉장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대규모 수주들도 이뤄지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앞으로 생산량이 늘어날 거에 맞춰서 증설 흐름들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실적 상승에 따른 구조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단순 테마로만 보게 된다라면은 실적적인 부분에서의 물음표가 생기다 보니까 향후에 대한 물음표가 생길 수 있지만 이쪽 섹터는 실적들이 같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면은 2차 전지 쪽 뭐 또 네.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뭐 흑연 뭐 싹 다 우리나라에 다 있고요. 그렇죠. 다 시세가 네. 나왔고요. 네. 이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마지막 완성차예요. 그렇죠. 왜 우리나라의 완성차 시세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차 전지 N 자동차로 걸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동차 그러면 내년에는 본다, 빛을 본다. 그러니까 내연으로 뜨는 게 아니라 그쵸. 전기차로. 네, 일단 완성차로만 봐도 사실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완성차로만 봐도. 근데 전기차 부분에서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판매량 늘어나고 있는 기조고, 그다음에 이제 발목을 좀 잡았던 IRA 법안이 3년 유예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지금 2등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앞으로의 좀 확대 기조, 우리나라 차가 사실 가성비도 굉장히 좋고 좀 굉장히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위상이 좀 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뭐 2차 전지는 워낙 또 여러분 스터디가 많이 되셨을 테니까 그렇죠. 예. 현대 기아차로 표현되는 완성차도 네, 충분히 드디어
그럼요. 저는 충분히 지금 현재 최근 주가 대비해서는 네. 굉장히 많은 상승폭을 좀 노려보셔도 괜찮지 근데 않을까라고. 2022년 내내 많은 전문가들이 완성차 전기차가 된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한 해 내내 힘들었어요. 그게 이제 2023년이다. 그게 이제 그렇죠. 왜냐면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가 또 있었잖아요. 또 네. 이제 전쟁이라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뭐 그 네. 부분도 해소가 될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완성차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제 좀 상황들이 좋아질 수가 있어서 거기에서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하청원 본부장의 의견이었었고요. 아마 또 이 부분에서 동의하시는 분, 동의 안 하신 분들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죠. 예. 이제 하청원 본부장은 본인은 내년에 빛을 볼다. 네. 완성차도. 그렇죠. 예. 다음 세 번째 2023년 뜰 섹터는 저는 에너지라고 봅니다. 에너지. 에너지 중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이거 역시도 또 많이 그래서 아까 전에 그랬구나. 예, 로봇 말고는 이것도 뭐 벗어나진 않네요. 벗어나진 않죠. 예. 근데 사실은 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들이 좀 기대감을 많이 받았다가 올해도 네. 근데 시세를 다 거의 반납을 했잖아요. 게다가 우리나라 신재생은 거의 못 갔어요. 정말 못 와, 갔습니다. 미국 신재생이랑 비교해 보면 완전 다를걸요. 그렇죠. 예. 이 채널링이 너무 안 돼 있어서 예. 충분히 상승력 부분에서는 좀 크게 나타날 수가 있고 음. 전 세계적으로 이런 태양광과 풍력의 설치량은 정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고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뭐 특정 기업들은 뭐 전 세계 점유율 1위 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뭐 풍력 타워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반영을 잘 못 받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에너지 부분은 뭐 단연 이 전쟁이라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에너지 자립화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뭐 석유나 이런 이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광고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면 결국에는 재생에너지로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원전이라든지. 네.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 대한 설치량은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이 된 것 같아요. 수력은 일단은 좀 아니죠. 아웃됐고 그쵸, 아웃이죠. 풍력, 태양광 또 풍력, 태양광, 태양광. 풍력 두 개로 이제 신재생 투톱인데 네. 왜 우리나라의 풍력, 태양광은 미국이라든가 유럽만큼 안 나왔을까요? 올해 시세가. 일단은 사실 풍력은 우리나라가 바람이 그렇게 센 지역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지리적으로. 그리고요. 너무 슬프게도. 네. 네. 그리고 네. 사업 기간이 길어요. 네. 보통 한 7년 정도는 잡으셔야 되거든요. 해상 풍력은 특히나 깁니다. 네. 왜냐면 또 이제 뭐 이장이랑 또 상의도 해야 되고 네. 협의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태양광을 조금 더 우선순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근데 봐요. 태양광 시세도 못 났다니까요. 맞습니다. 네, 왜 미국 뭐 퍼스트 솔라라든가 뭐 하다못해 중국 뭐 다 합쳐도 우리 솔라는 거의 힘을 못 냈어요. 네, 왜요? 힘을 못 냈어요. 맞아요. 힘을 못 냈어요. 네. 저도 그게 좀 근데 의문입니다. 내년에 왜 내요? 왜냐면 에너지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되니까. 수밖에 없고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규제 움직임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네. 확대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조선 쪽으로 보면은 이제 뭐 LNG선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도 전기차로 바뀌는 거 결국 에너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로 본다면 결국에는 신재생으로 다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나 생각이 있습니다. 수급이 꼬인 건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 되는 건? 그렇죠. 근데 좀 아쉬운 게 우리나라의 그 장세의 좀 특징이 연속성을 가지는 경우가 좀 굉장히 좀 드물어요. 그러니까 예. 시장에서 이슈가 확 되면은 이제 시세가 막 분출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느 순간 수급이 꼬이면서 그냥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 정말.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다뤄봐야 될 텐데 네. 저도 좀 동감하는 게 시세가 나고 달려들면 개인이 달려들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 외국이랑 기관이 그게 다 팔아- 안 줍니다. 네, 그냥 다 그 업종이 좋고 기업이 좋아도. 네, 그죠. 그런 기본적인 거 다 제외하고 그냥 물량으로 던져버리니까 네. 이게 뭐 아무리 기업이 좋은 뭐합니까? 다 팔고 나가버렸는데. 그래서 들어왔던 그 개인들이 정말 다시는 여기 안 가라고 빠지는 순간에 그쵸. 들어와서 대시세가 나고 그게 그렇습니다. 다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네,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네. 이렇게 시세가 강력하게 분출이 됐잖아요. 그렇죠. 개인들 빠지고 나니까 네네네, 공모주 맞습니다. 들어갔다가 그 개인들 다 나오고 막 그쵸. 뭐 물량 풀린다 이러다가 다 나가니까 들어왔고요. 네, 맞습니다. 신재생 태양과 풍력하면은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더라도 네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솔루션, OCI 또 그렇죠. CS 윈드, 네, 뭐 삼강 삼강 MNT 네, 뭐 다 그런 아실 것들. 분들 아실 텐데 네.
나도 다 알아. 근데 시세가 안 나.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청취자분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이제 사실 좀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소외됐을 때 사서 모으면 분명 좋은 결과는 있거든요. 대신에 네. 운용 기간만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023년에 뜰 하청환 본부장이 선택한 세 가지 섹터: 로봇, 2차 전지엔, 전기차 완성차, 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였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헤르메스타 하청환 본부장과 함께 저희가 토요일 이 시간에 네. 주식학개론을 통해서 진행을 해왔는데요. 이번 주로 이 주말판 주식학개론은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네,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떠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하청환 본부장은 웰컴 투더 증시로 네. 다시 여러분과 아침에 만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소감 한마디. 좀 이 시간을 빌어서 네. 좀 많은 이 인사이트를 좀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예.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좀 기회가 되면 영상들 다 있으니까 한 번씩 네. 반복해서 보시면서 좀 반복해서 강조드렸던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면 네. 그래도 투자하시고 앞으로의 이런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데 좀 네.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주식학개론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좀 다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제작진이 하청환 본부장 보내드리면서 마이클 잭슨의 Will You Be There라는 노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곧 하청환 본부장이 말하는 빨간 장, 수익의 장 2023년이 열릴 텐데 이거 뭐 하여간 여러분 열린다는 우리 하청환 본부장의 생각입니다. 전망입니다. 그렇죠. 네. 또 거기에 과연 서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부디 2023년에 네. 빨간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네. 흐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Will You Be There 마이클 잭슨 노래 들으면서 헤르메스타 하청환 본부장 보내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단 연구소